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미숫가루가 전 세계적인 음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숫가루 만드는 회사를 따라서 좀 맛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른생활 미숫가루인가? 그건 너무 맛있어갖고 사 먹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찬물을 근데 그 정수기 물 가지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먹거든. 그 자체로도 너무 맛있는. 이거 자체로도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우유에다가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소금하고 설탕을 넣고요. 꿀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시럽도 괜찮고요. 기본으로는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여기다 아이스크림을 갖다 얹어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종류별로 다 얹어서 이걸 전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히트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각종 과일청들, 유자청, 레몬청, 그 다음에 딸기청, 포도청, 뭐 망고청, 청이나 잼의 형태로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각종 제가 만든 과일주들을 좀 맥주를 좀 타준다든지 맥주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맥주, 과일주, 뭐 딸기주, 바나나주, 그다음에 망고주, 그다음에 뭐 체다 치즈 우유죠. 제 방식에 체다 치즈 우유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딸기, 뭐 바나나, 포도, 뭐 이렇게 망고, 뭐 배주,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크림베리주, 그 다음에 뭐 건포도 같은 거, 건포도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넣어갖고 먹을 수도 있고 술을 좀 섞어준다는 거죠. 과일주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심에 미숫가루에다가 소금 설탕 넣고 거기다가 생크림을 얹어 먹는 버전. 우유를 그냥 물로 타 먹는 경우가 있고 우유를 넣어가지고 미숫가루에다가 소금 설탕 넣고 생크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크림하고 우유를 같이 넣는 버전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다 각종 토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핑은 뭐 종류가 많으니까 뭐 건포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각종 토핑의 종류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팥 같은 것이 들어가서 팥빙수처럼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접대 얘기를 했지만 여기 통조림 생과일로 하셔도 되는데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에서 복숭아 통조림이나 파인애플 통조림이나 같이 이렇게 통조림 형태로 나온 거 또는 포도 통조림 이렇게 뭐 딸기 통조림 이렇게 통조림으로 나온 거 있다가 갈아가지고 갈거나 약간 건더기를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을 위해서 좀 남겨주고 생크림을 넣는 경우 그것이 우유에다 이제 타 먹으면 이게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개발했던 우유에다가 수박을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 넣는 꿀이나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그것도 이제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도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제가 개발했는데 어디선가는 꼭 나오더라고요. 개발을 하면 유자청을 넣은 초고추장 제 방법입니다. 거기다 유자청이 아니라 각종 딸기청, 레몬, 딸기청, 포도청, 바나나청, 그 다음에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초고추장 만드는 거.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고추장, 그냥 초고추장이 아니라 고추장을 마요네즈 넣어서 마요네즈나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어 부드럽게 해서 서양에 좀 가깝게 맛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운 맛을 좀 죽여서 내는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각종 생과일을 갖다 갈아가지고 거기다 생크림을 얹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생크림하고 섞어갖고 파면 생과일 플러스 우유 생크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 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통조림, 과일 통조림으로 해가지고 복숭아 통조림이 그렇게 맛있다. 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딸기, 다 망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걸 통조림 형태로 나온 것을 갈아서 여기다가 생크림을 얹어 먹는, 그다음에 소금하고 꿀을 좀 넣어주는 이런 형태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식품 산업을 하나의 상업화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이것을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상업화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떡볶이 만들 때 밀가루 떡볶이든 쌀떡볶이든 찹쌀풀을 넣어가지고 찹쌀풀을 넣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프로테이즈는 회사별로 틀리겠죠. 그렇게 되면 딱이 틀리다고 말이고, 그 다음에 각종 면을 뽑을 때도 쌀면이든 밀가루 면이든 어떤 메밀면이 됐든 어떤 형태의 면이 됐더라도 어떤 스파게티 같은 스파게티 갖다가 찹쌀풀을 넣어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드시는 구조. 스파게티에다가 찹쌀풀을 넣어서 찹쌀을 물을 넣고 좀 이게 살짝 끓이면 찹쌀풀이 됩니다. 찹쌀가루를 아니면은 일반 찹쌀가루 아니더라도 일반 쌀가루를 이게 찹쌀풀을 쓴다는 거죠. 풀을 써가지고 떡볶이를 만드시는 구조하고 스파게티 각종 면을 뽑아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면에다가 떡볶이든 뭐든 카레가루를 좀 넣어주면은 카레가루를 넣어주면 맛이 틀려진다 그랬죠. 카레가루가 입맛을 땡기기에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 만들 때 카레가루 넣어가지고 떡볶이 면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떡볶이 할 때도 그냥 카레가루를 넣어가지고 떡볶이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떡볶이 소스를 만들 때도 떡볶이면, 밀가루면, 쌀면, 아니면 그다음에 각종 스파게티 면을 만들 때도 이게 찹쌀풀이나 그냥 일반 쌀을 풀을 써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찹쌀풀을 만드는 경우, 그 스파게티 면을 만들거나 각종 면을 만들 때, 중면도 있고 각종 소면도 있고 이런 면 만들 때도 이걸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다음에 각종 떡을 만들 때도 이렇게 찹쌀풀이나 일반 풀을 써가지고 같이 섞어주면 좀 틀려집니다. 맛이 좀 틀려져.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도 찹쌀풀을 써서 빵 같은 거 만들 때 찹쌀풀을 써서 찹쌀풀이나 일반 쌀을 갖다가 가루를 풀을 써가지고 이렇게 물러가지고 그걸 섞어주면 맛이 또 쫄깃쫄깃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은 스파게티면의 면을 만들 때 찹쌀풀, 그다음에 일반 쌀가루를 풀을 써서 넣어서 만든다. 떡볶이면을 만들 때 떡볶이를 밀떡이 됐든 쌀떡이 됐든 이런 떡볶이 떡을 만들 때도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도 찹쌀풀이나 쌀가루를 풀을 써서 넣어서 쫀득거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